안녕하세요. 부천 세종병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노나은입니다. 금일 강연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관리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식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관리를 하는 분들이라면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평소에 혈당과 혈압 관리를 잘하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식이라 하면 어떤 특정 식품을 먹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건강식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식사하는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시간에, 두 번째, 나에게 필요한 양만큼, 세 번째,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필요한 식사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는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를 5시간에서 6시간을 유지하고 간식은 식후 2시간 후에 드시되 혈당 체크는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사 계획이 필요한데요. 하루 내가 먹어야 할 양을 먼저 알고 식품교환표라는 것을 이용하여 식사를 계획하고 골고루 먹기 위해서는 식사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 내가 먹어야 할 양은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을 꺼내셔서 다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선 표준 체중이라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표준 체중이란 키에 맞는 이상적인 체중인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키 미터를 2번 곱한 값에 22를 곱하면 되고 여자는 21을 곱하면 표준 체중이 됩니다. 예를 들면 키가 170cm인 남자는 1.7 2번 곱한 값에 21을 곱한 63.6kg이 표준 체중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 체중에 활동량을 곱한 값이 최종 하루 필요한 섭취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표준 체중 60kg에 보통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30칼로리를 곱해 하루 1800칼로리의 식사를 드셔야 합니다. 계산하는 게 어려우셨다면 여기 남자의 키에 따른 하루 필요 열량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키에 따른 하루 필요 열량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하루 먹어야 할 양이 계산되었다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식사 계획을 해야 하는데요. 식사 계획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품교환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교환표는 말 그대로 식품끼리 서로 교환해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양소와 열량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놓았기 때문에 비슷한 식품끼리만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식품교환표는 비슷한 식품끼리 총 6군으로 나눠 놓았는데요. 각 군별로 어떤 식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류군입니다.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식품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밥, 빵, 떡, 고구마, 감자 같은 식품이 곡류군에 해당됩니다. 혈당을 가장 많이 높이는 식품으로 하루 필요량에 맞춰 끼니별로 나눠 드셔야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은 밥 3분의 1 공기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한 곡류군에 해당하는 식품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 밥 3분의 1 공기를 드시는 대신에 고구마 반쪽과 바꿔 먹을 수 있다거나 식빵 한쪽과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900칼로리를 먹어야 하는 사람의 밥 양을 계획한다면 주식이 밥일 경우에는 끼니당 한 공기를 드시면 되고 곡류 간식을 사이 중간에 드시는 분이라면 밥은 3분의 2 공기를 드시는 것이 적정량입니다. 두 번째, 어육류군입니다. 어육류군에는 단백질 식품인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와 같은 식품이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은 보통 손바닥 반 정도의 크기를 끼니 때마다 한 2토막씩 드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백질 식품에 해당되는 어육류군은 지방 함량에 따라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셔서 드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기, 생선과 같은 식품을 몇 끼 챙겨 드시기 어렵다면 밥에 콩이라도 넣어서 콩밥을 드시는 것도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육류군에 가장 지방이 많은 삼겹살, 돼지갈비와 같은 식품들은 자주 섭취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채소군입니다. 채소군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끼니 때마다 2가지의 나물찬을 꼭 드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철 나물을 이용해서 무쳐서도 드시고 생채, 샐러드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드시며 밥과 단백질 반찬의 소화 흡수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채소군입니다. 네 번째 지방군입니다. 지방군은 기름 종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름은 적은 양에도 열량이 높아 좋다고 하는 참기름, 들기름 사용하실 때에도 꼭 소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유군입니다. 우유는 성인 기준 보통 하루 1~2잔 정도 드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배가 아프신 분이라면 두유로 바꿔 드시면 되는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가 첨가된 것들은 더 달기 때문에 일반 흰우유 또는 저지방 우유나 달지 않은 두유,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과일군입니다. 과일은 특히 혈당을 높이는 당질만 들어가 있어서 양을 꼭 지켜 드셔야 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필요한 양은 반쪽 또는 1개인데요. 요새는 과일이 점점 더 달아지고 있어서 간식으로 과일을 드시기 전후에는 꼭 혈당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보신 각 군의 식품들을 각각 하나라는 숫자로 봤을 때 본인의 하루 필요 열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숫자에 맞춰서 드실 수 있는데요. 1800칼로리를 드셔야 할 분의 식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끼니별로 밥은 2/3공기 또는 1공기에 단백질, 채소 반찬 1~2가지를 같이 드시고 간식으로는 식사 시간 사이에 적정량의 우유와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뵈면 실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골고루 챙겨 먹기는 어렵다고들 하시는데요. 다양한 식품을 양에 맞춰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에 맞춰 내가 어떤 식품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외식을 하신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필요한 양과 골고루 먹기 위해서는 외식 음식 선택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바른 식사 계획을 통해 혈당과 혈압 관리를 하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식사요법의 목표입니다. 지속적으로 짜게 드시는 것은 혈압을 높여서 싱겁게 먹는 식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나트륨은 소금의 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하루 2g 미만입니다. 보통 소금으로 따지면 소금 5g,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섭취량이 4000mg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에 비해서도 약 2배가량 높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소금을 섭취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국 성인이 소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으로는 국, 찌개, 면류, 부식류, 김치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찌개, 국 등을 기본 식당으로 맵고 짠 음식이 주를 이루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음식의 간을 맞출 때뿐만 아니라 김치, 젓갈, 장아찌 등의 고염분 음식과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각종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과량 섭취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짜게 드시면 혈액 내 나트륨을 증가시키고 이는 혈액의 부피와 혈관 압력을 증가시켜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신부전, 망막병증, 말초혈관 질환, 만성 콩팥 질환 등의 질병 발병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싱겁게 먹는 식습관은 필수입니다. 특히 국 없이 밥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을 연습해 나가셔야 할 때입니다. 혈당을 관리하시면서 고혈당, 저혈당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혈당은 혈당이 지나치게 높을 때 나타나고 반대로 저혈당은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저혈당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식사를 거르시거나 빈속에 술을 마실 경우, 빈속에 운동을 하는 경우, 약에 의한 경우에 저혈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혈당의 증상이 심한 경우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경련, 무의식,
뇌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뵈면 이러한 증상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저 증상들이 저혈당 증상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혈당 증상이라고 해서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저혈당일 때는 의식이 있을 때 빨리 흡수돼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사탕 3, 4개나 주스 한 컵을 즉시 드시고 하던 일을 멈추고 쉬셔야 합니다. 저혈당 간식으로 초콜릿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초콜릿에는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혈당일 때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 못해 저혈당 간식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혈당일 때 대처 방법은 앞서 보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혈당을 측정하고 혈당이 70 이하일 경우에는 사탕 3, 4개 또는 주스 한 컵을 드셔야 합니다. 드시고 15분에서 20분 후에도 혈당을 체크했을 때 혈당이 오르지 않았다면 다시 사탕 3, 4개 또는 주스를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드시고도 15분에서 20분 후에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면 응급실에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앞서 외식 음식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외식 음식을 선택하실 때에는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양식과 중식보다는 골고루 된 식사인 한식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한식에서도 밤량 조절은 필수이고 채소류 섭취를 많이 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한식만 드실 수는 없죠. 요새는 다양한 배달 음식, 외식 음식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음식을 안 드실 수는 없지만 자주 드신다거나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식습관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외식 음식은 음식의 간이 센 것이 문제인 것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외식 음식을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지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외식 음식 선택 방법에 따라 외식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평소 한 끼 섭취량에 맞추어 식사하셔야 하고요. 단 음식이나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외식에서 부족했던 음식 영양소가 있다면 다른 끼니에서 보충해 주시고요. 과식을 했을 경우에는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외식 음식 선택의 요령이 되며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당뇨병이라고 해서 잡곡밥만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쌀밥과 잡곡밥 한 공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힘을 내는 것은 300칼로리로 동일하지만 잡곡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잡곡이 꺼끌거려서 못 먹는다면 쌀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당 지수라고 해서 식품마다 먹었을 때 빠른 속도로 소화되어 혈당 농도를 증가시키는지 표시한 지수가 있는데요. 이 중 잡곡이 저당 지수 식품에 해당됩니다. 잡곡 외에도 가급적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 개인별 적절한 식사량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커피도 다들 많이 드시죠? 커피는 블랙 혹은 원두 커피의 섭취는 가능하나 커피 믹스나 인스턴트 커피는 아시다시피 프린과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 혈당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만 알갱이만 들어가 있는 커피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술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술을 마신다면 여러 합병증이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분들이시라면 내년에는 술을 멀리하실 것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요새 연말 모임이니 신년회니 여러 모임 참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적정 음주량은 여자는 1잔, 남자는 2잔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도 실제로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어서 섭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시중에서 제로 설탕 관련 여러 음료들, 과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사드시고 계시나요? 이러한 제로 설탕이 들어간 식품은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것으로 장기간 섭취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음료보다는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로라고 써 있다고 해서 혹해서 사드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제로 설탕 식품 외에도 저당 식품 또는 당류 제로라고 써 있는 제품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당 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제품 또한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체 감미료의 문제로 단맛에 중독되는 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 섭취 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음식 외에도 평소 컨디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건강한 마음과 몸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